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시생이 이해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교과서 정독할 때 이거 이렇게 교과서 나오면 이걸 통째로 막 외우고 이걸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공시생입니다. 기본서 정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핵심어. 무작정 외워요. 무작정이 더 없었죠.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는데, 이해하고 암기. 그러니까 암기하면 이해되고 이해하면 암기되는데, 그러면 이해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뭔지. 근본적으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이해의 첫 번째는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단어. 자, 보시면, 읽을 때 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십이 뭘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되고, 변화, 혁신이라는 뜻이에요. 혁은. 변화만 하면 안 되고 혁신을 해야 돼요. 그럼 거래적 리더십이면 거래 주고받는다는 거래요. 대비되는 개념이래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거래하고 변화가 왜 대비된다라는 거를 깨달으면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나 거래는 대비된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럴까? 왜 대비될까를 알아야 이해되는 거예요. 안정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러면 이 변화는 안정보다는 능동이래요. 안정보다는 변화래. 그럼 안정과 변화했을 때, 이 변화의 장단점은 뭐고, 안정의 장단점은 뭘까? 라고 파악을 했을 때, 장단점을 파악을 했을 때 이해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 근데 능동적으로 변화 적응해요. 능동적으로. 그럼 능동 반대는 수동이니까 이거는 수동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능동이라는 뜻이죠. 능동. 그럼 이 수동과 능동은 어떨 때 수동이고 어떨 때 능동일까를 생각해보면 이해한 거야. 근데 이게 변화를 유도해야 돼요. 유도. 그게 리더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번스와 왓스는 what but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고, what but. 모든 리더십이 이론들이 리더와 부하 간의 교환 관계, 이 교환 관계와 거래 관계, 여기에 거래라고 했으니까, 거래와 교환은 공통점 차이점이 뭘까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환 관계라고 했을 때, 교환 관계는 모든 것이 하면,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폭이 넓은 것인가? 이게 더 넓은 것인가? 이 두 개가 언제 차별적으로 쓰이는가를 이해했을 때 다 이해하는 겁니다. 기초적 거래적 리더십으로 교환관계에 기초한 거래적 리더십이니까, 이게 더 넓은 거네요, 교환이. 기초한 때문에. 이게 기초라는 단어를 써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면 이 거래적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게 나중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다음에 변화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이거니까 이게 더 폭이 넓다는 거죠. 이게 대세고 이거는 소수라는 거죠. 이게 모든이고 이거는 소수고 최신이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굉장히 추가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자율적 리더십은 그러면 자율인데, 그러면 자율 반대는 타율이 될 수 있는데, 자율과 타율의 차이는 뭘까? 리더십에서 어떤 상황일까? 이걸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본인이 들 수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슈퍼리더십은 슈퍼라는 거면 슈퍼 반대는 뭘까? 그럼 슈퍼 아닌가? 그럼 슈퍼라고 넣은 이유는 특별히 뭘까? 타율이면 슈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슈퍼 리더십은 부하를 셀프 리더로, 스스로의 리더. 그러면 이 리더십에 있을 때 상사의 리더와 부하의 리더십은 뭐가 차이가 날까? 상사와 부하.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단어의 반대 개념을 다 확정 지으면 A에서 B까지의 범주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이 가운데 이만큼이 영역이고 이만큼이 영역이 있을 때 이거는 A의 특징, 이거는 B의 특징,
이거는 두 개의 차이점,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공통점, 이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을 알게 되면 첫 번째는 범위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공통점과 차이점. 이 공차가 논다. 시험 문제는 공통점 차이점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맞는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범주와 공통점 차이점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단어 학습에서 첫 번째 원리이고 이해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이 이해를 했다는 것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구성돼서 이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 중에서 목차 중심의 학습법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라는데 이 목차를 스스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 그래서 목차 중심의 학습법으로 보아서 그 교재, 공식 교재에 나오는 이 목차에다가 세부적인 목차를 쓰고 그 하나의 또 목차에다가 또 세부적인 목차를 쓰고 또 하나에다 세부적인 목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이거를 머릿속에 자기가 떠올릴 수 있을 때 머릿속에서 구조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구조화됐다고 하고 틀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부하들은 자기의 규제와 자기 통제, 주계와 자기 통제, 아니면 자기가 빠지면 규제인데 자기 규제, 통제인데 자기 통제. 아, 규제와 통제를 리더가 했는데 스스로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리더는 그러한 능력이 갖도록 촉진하는 것은 규제 아니냐, 촉진하는 건 통제 아니냐. 그럼 촉진과 통제가 어떻게 다르나? 지원을 했을 때 지원 자체를 강제로 느끼지 않는 것과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어떤 문제를, 자,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목차와 만든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재구성으로 문장을 본인이 만듭니다. 그래서 OX 문제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자, 리더는 부하가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통제한다. 촉진 대신에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단어를 빼고 어떤 다른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 형태로 정리하게 되면 자, 단어 구조를 넘어서 문장 형태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시험에서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근본 원리나 이 구조, 목차에 따라서 다른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제시된 개념을 공부하는데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 외워지는 것은 이런 과정, 단어와 마인드맵과 문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는데 이렇게 검토가 없이, 자, 검토를 하는데 검토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질문하면서 이 개념과 다른 개념은 무엇이냐 반대 개념 했지만 질문하면서 읽어보고 시험 공부를 하니까 시험의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고 나올 것이냐. 근데 이 시험의 변형에 대해서 학생들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기초가 안 된 학생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시험의 변형은 문제집을 풀으면 문제집에서 변형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집의 문장들을 다 이렇게 선택지를 풀게 되면 그 선택지의 변형들이 본문, 제시문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이 변형된 문장을 이렇게 기본서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틀렸으니까 이걸 조심하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보더라도, 이게 요점 정리잖아요. 요점 정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단어에서, 마인드맵에서, 선택지에서 이렇게 질문 변형을 보는데 거꾸로 질문 변형을 보니까 문장을 선택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화 중에 어디냐 찾아서 그 단어의 개념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달 외우게 되면 생각을 못합니다. 시험장에서 이 장단점을 학생들은 생각하게 되고 시험장에서 이게 어떤 개념이 더 크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이 선우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문장의 토시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한다는 것은 그죠? 4번 됐으면 5번. 그렇게 문제집을 풀다 보면 문맥의 뜻, 문맥은 뭐냐면 문장의 흐름에서 그 단어의 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요? 문장과 문장, 행간의 뜻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행간의 뜻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선우냐, 라는 이런 기준들,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문맥 안에서, 이 행간 안에서 이 작가가 어쩔 수 없이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일관되게 제한된 분량으로 쓰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 아니면 더 쓰고 싶은 부분, 아니면 예시로 쓰고 싶은 부분들이 확정되고 찾아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의미가 이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괴로운, 질문자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우다 보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못 외우면 안달이 나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목차로 구조화되고 문장을 적용할 수 있다 보면 그러면 이해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조화된 것을 가지고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구조화된 걸 가지고 본인이 서술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 교과서의 서술 방식, 문맥에 생략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서술형으로 쓸 수 있다. 설명하고 말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 연습까지 하면 나중에 이렇게 서술형으로 푸른 것처럼 서술형으로 이 선택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문장을 못 외우니까 힘들어하고, 또 그 문장을 까먹으면 또 힘들어하고, 또 이 문장을 외우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들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6번 서술형으로 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7번 이렇게 보시면 또 편하죠. 자, 이런 문장을 외운다면, 자, 원한다, 지원한다. 누굴 지원해? 부하들을. 촉진한다. 누굴 촉진해? 부하들을. 지원과 촉진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촉진과 지원의 차이는 뭘까? 갖는다. 누가 가져? 부하들이. 그러한 능력이 뭐야? 그러한 찾아보자. 나가면, 스스로 이끌고, 자기 통제하고, 자기 통제. 규제하고, 자기 규제하고, 자기 통제하고, 자신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면, 자기가 규제하려면, 자기가 규칙을 정하면 되겠네. 자기 통제하려면 그러면 그 규칙을 어기는 별칙을 정해도 좋겠네. 스스로 이끌어 나가려면 자질이 뭐가 있어야 될까? 하는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평가할까? 자, 그렇게 해서 부하 자신들이 리더십을 말합니다. 셀프 리더십을 키운다. 그럼 셀프 리더십의 정의는 뭘까? 1번 자기 주제, 2번 자기 통제, 3번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것, 4번 기록을 관리하는 것, 5번 리더의 촉진을 이해하는 것, 리더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6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선택지 하나가 변하면 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거꾸로 읽으면서 확인하고, 자, 이렇게 확인했을 때 이 전체적인 새로운 구조로, 시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표처럼 만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슈퍼 리더십이 있습니다. 슈퍼 리더십은 부하를 셀프 리더로 키우면 돼요. 그럼 셀프 리더십이 뭔지 1, 2, 3, 4, 5, 6 6가지를 쓸 수 있고, 그 6가지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규제와 통제의 관계, 촉진과 지원의 관계, 그걸 평가하는 관계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들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7번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부분을 출제하고 강조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함정을 팔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8번.
그렇게 출제자의 의도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내가 규제라는 단어와 통제라는 단어를 몰라요. 차이를. 규제, 통제 몰라요. 그랬을 때 이해도가 부족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의 첨단은 이렇게 단어이면서 최고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초등학교 때 시키고 그러는 것이죠. 중학교 때. 자, 이 제자는 똑같은데 이거는 규제예요. 이건 통제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구분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본서에서 규제와 통제의 차이가 나오는 문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심화된 리더십의 규제와 통제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 작가가 사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는, 이런 단어의 깊이까지는 학생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틀려버리죠. 그러면 상위권 문제라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9번. 이렇게 보세요. 단어에서, 전체 마인드맵에서, 선택지 문장에서, 그렇죠. 시험 문제의 병영에서, 아니면 문맥에서 생략된 것에서, 서술의 출력에서, 또 뭐라고요? 출제의 함정을 파는 것에서, 아니면 깊이 있는 원칙, 원리, 능력까지 확인하는 것에서 이해의 깊이는 점점 넓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A라는 기본서를 봤을 때 B라는 기본서에 대한 설명, C라는 기본서에 대한 설명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 B라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뭉쳐요. 그랬을 때 이해의 깊이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쳤어요. 뭉쳐있는데 이 뭉친 핵심 정리, 요약 정리본을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비교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변형되는 문제에 대한 선택지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확정됐을 때 시험 준비 수준에서의 이해는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 단어 반대 생각해요? 생각 안 합니다. 마인드맵 구조화해요? 안 합니다. 목차 외워요? 안 외웁니다. 자,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OX로 하나씩 간단하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요? 안 합니다. 자, 시험 대충 읽은 다음에 문제집만 풉니다. 그러면 문제집 푸는 거 이 내용에다가 비교해서 이런 문장이 이렇게 변했구나 생각해요?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해했으면 그 행간의 예시를 찾아요? 안 합니다. 서술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로 표현해봐요? 안 합니다. 자, 출제하면서 함정이 뭘까 생각해봐요? 안 합니다. 다 이건 어떻게? 단어 심화로 이 미세한 차이 해요? 안 합니다. 이 중심으로 해서 통합해요? 안 합니다. 다 안 하고 뭐예요? 대충 읽고 이거 기억한 다음에 문제 풀고 대충 이거랑 유사한데? 이거 대충 이거 같은데? 대충 이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대충 이렇게 감으로 찍었더니 맞더라. 이렇게 감으로 찍었더니 틀리더라. 라고 구분을 한 다음에 감으로 찍어서 맞춥니다. 자, 이렇게 이해에 대한 흐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니까 자, 보세요. 이런 짧은 문장을 읽는데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그쵸? 읽어보면서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니까 영상으로 답변해드립니다. 이해 방법.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른 이해의 원리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은 뭐라고요?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라는 시험 독서를 중심으로 한 이해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더 고급 시험 문제, 최고 고급 시험을 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리더십 있죠. 리더십의 종류와 본인의 경험에 맞추어서 바람직한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써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변형의 리더십, 여기 나온 게 변형의 리더십, 거래의 리더십, 자율 리더십 외에 본인이 스스로 타율 리더십도 생각할 수 있고 거래 말고 다른 리더십도 생각할 수 있고 혁신 말고 변형 말고 지키는 수호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하는 다양한 리더십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에 이 질문자가 써놓은 외에 있겠죠.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통째로 도표화시켜서 자 여기에는 거래의 리더십, 변화의 리더십, 교환의 리더십, 무슨 리더십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했을 때 이게 장점, 단점, 과정, 특징, 필수 요소 이런 식으로 기준들을 쭉 해서 표로 만들고 완성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이 표를 보고 본인이 자유롭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을 쓰는 방법, 그죠? 이거를 다시 출력해서 쓰는 방법까지 익혀보고 그 방법 안에다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담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완벽하게 서술형 시험까지 대비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해 본문 내용을 읽는데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몇 번 읽으라고 해요? 1000권? 아? 10,000권? 아니 책을 몇 번 읽으라고 해요? 10번. 근데 원래 똑똑해요. 조배건방져. 25번 이상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해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